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물체의 속도와 관련해서 운동에너지의 식을 유도하고 운동에너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도로에와 용수철 사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떻게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영국 과학자 뉴턴이 1687년 프린키피아에서 힘을 질량 m과 가속도 a 곱으로 정의한 후 140년 정도 흐르고 1820년대 후반 프랑스 과학자 코리올리는 광산에서 물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일에 착안하여 이를 무게와 무게를 들어올린 높이의 곱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물의 질량을 m,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물의 무게는 mg이고 높이 h만큼 물을 끌어올릴 때 일은 mgh가 됩니다. 일의 정의를 일반화하면 1w란 힘과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을 의미하므로 힘 F로 미소골이 델타 S만큼 이동할 때 미소량의 1, 델타 W는 힘 F 곱하기 델타 S가 됩니다.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이고, 가속도 a는 속도 변화 델타 v를 시간 변화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눈 후 델타 s를 곱한 값은 델타 v와 델타 s의 곱을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이동거리 델타 s를 시간 변화 델타 t로 나눈 값은 속도이므로 미소량의 1 dw는 mv dv가 되고, 미소량의 1 dw를 속도 제로부터 v까지 적분하면 mv를 v축에 대해 적분하므로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질량 m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하면 물체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물체 속도가 v일 때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은 17세기 초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실험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갈릴레오는 1638년에 낙하거리 h, 중력가속도 g, 낙하시간 t 사이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자유낙하에 대해 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식의 양변에 g를 곱하면gh는 2분의 1 g제곱 t제곱이 되고, 시간 t에서 속도 v는 gt이므로 2분의 1 g제곱 t제곱은 2분의 1 b제곱이 되고, 양변에 질량 m을 곱하면 mgh는 2분의 1 mv제곱이 유도됩니다. 이 식에서 좌변의 mgh는 낙하거리 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이고, 우변의 2분의 1 mv제곱은 속도 b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이므로 물체가 낙하하면 그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암시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갈릴레오의 낙하 실험 이후 200년 이상 흐리고서야 비로소 정립됩니다.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는 1660년대 질량 m, 속도 v인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 mv 제곱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독일 과학자 라이프니츠가 1680년대 후반 mv 제곱의 양을 비스비바라고 명명하고 우주에서 비스비바의 총량이 보존된다고 주장했는데, 비스비바는 라틴어로 살아있는 힘, living force를 의미합니다. 프랑스 과학자 코리올리는 1829년 역학적 1측면에서 비스비바를 2분의 1 mv 제곱, 즉 2로 나누어서 표현했고, 영국 과학자 윌리엄 탐슨이 1862년 카이네릭 에너지라고 오늘날의 용어를 도입했는데, 카이네릭은 운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키네시스에서 유래합니다. 윌리엄 탐슨은 후일 남작자귀를 받고 켈빈 경으로 개명하는데,
절대 온도 단위로 사용되는 켈빈은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보존 법칙의 활용 예로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들이 중력의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 사이에서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용수철 한쪽을 바닥에 고정하고 용수철 다른 쪽에 질량 M1을 연결한 후 질량 M1을 도르래 한쪽에 매달고 도르래에 걸친 줄의 다른 쪽에 질량 M2를 매단 후 질량 M2를 외부의 힘 F로 당겨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X0만큼 늘린 상태로 멈춰 있다가 갑자기 외부 힘 F를 없애면 오른쪽 그림처럼 늘어났던 용수철이 줄어들면서 질량 M1을 끌어당기고 줄에 매달린 질량 M2 또한 위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X0에서 X로 줄어들면서 도르래에 매단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팽팽하게 질량 M1과 질량 M2를 잡아당긴다면 질량 M1이 속력 V로 내려갈 때 질량 M2는 속력 V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질량 M1과 질량 M2가 움직이는 속력 V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 외부 힘 F에 의해 용수철이 X0만큼 늘어나고 질량 M1이 H1, 질량 M2가 H2 높이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초기 상태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질량 M1의 위치 에너지 M1GH1,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제곱, 질량 M2의 위치 에너지 M2GH2의 합이 됩니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X0에서 X로 줄어들 때 오른쪽 그림처럼 질량 M1의 높이 H1은 X0-X만큼 밑으로 당겨져서 질량 M1의 위치 에너지는 M1G X0-X만큼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제곱만큼 늘어나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X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 되고 질량 M2의 높이 H2는 X0-X만큼 위로 당겨져서 질량 M2의 위치 에너지는 M2G X0-X만큼 늘어나고 운동 에너지 또한 2분의 1 M2 V제곱만큼 늘어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왼쪽 그림의 초기 에너지는 오른쪽 그림의 에너지와 같아야 하고 질량 M1과 M2의 위치 에너지 M1GH1과 M2GH2 항이 좌변과 우변에서 상쇄됩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1 K X0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질량 M1과 M2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G X0-X, M2-M1이고 질량 M1과 M2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M1 플러스 M2 V제곱이므로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 변화 2분의 1 K X0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질량 M1과 M2의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합해서 화면의 식이 됩니다. 화면의 식을 살펴보면 X0 위치에 초기에 저장되었던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에서 현재의 X 위치에 저장된 에너지를 뺀 값이 좌변이고 우변은 X0-X만큼 질량 M2를 올리고 질량 M1이 내려가면서 질량 M1과 M2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질량 M1과 M2가 속력 V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가 변한 값을 합한 것입니다. 용수철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동과 관련해서 X0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0 마이너스 X와 X0 플러스 X로 인수분해되므로 화면의 식이 성립하고 우변 G X0 마이너스 X M2 마이너스 M1 항을 좌변으로 옮긴 후
2분의 1 x0-x로 묶으면 우변은 질량 mwan과 m2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1 플러스 m2 v제곱이 되고, 질량 m1과 m2의 운동에너지를 EK라고 할 때 속력 V의 제곱은 EK의 2배를 m1 플러스 m2로 나눈 값이고, 질량 m1의 운동에너지 E와는 질량 m1과 m2의 운동에너지 EK 중 m1 플러스 m2분의 m1이 되고, 질량 m2의 운동에너지 E2는 질량 m1과 m2의 운동에너지 EK 중 m1 플러스 m2분의 m2가 됩니다. 지금까지 속도 v인 물체에서 운동에너지 의식을 유도하고 운동에너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도르래와 용수철 사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떻게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 채널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이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